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있어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보석 같은 날씨였고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봄 느낌 좀 드는데 그래도 저는 출근이 빨라서 집에서 7시 이전에 나오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는 춥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좀 추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면 지하철에서 만나는 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서 제가 이제 제 거를 저도 좀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소리가 나오네요. 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맞춰서 입어야 되잖아요. 저만 너무 두껍게 입을 수도 없고 저만 되게 두꺼운 목도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레이어드 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약간 큰 스카프 하나 들고 다니면서 큰 스카프 하나 있으면 옷 하나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방 속에 넣어 놨다가 좀 추우면 꺼내서 두르고 뭐 멋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우면 벗어 가지고 가방에 넣고 왜냐면 외투는 가방에다 막 쑤셔 넣기는 쪼끔 부담스러워서 저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 님께서 들어와 주셨고 핑크색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나름 방송을 한 지가 한 15 년쯤 돼서 백그라운드의 색깔에 맞춰서 옷을 입으려고 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해 보니까 무늬 있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도 안 예쁜 것 같아요. 좀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고 윤희 님께서도 숄을 가지고 다니면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저 진짜 숄 있으면은 되게 옷 한 벌의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둘둘둘 말아 갖고 가방에다 딱 넣으면 볼륨이 적으니까 또 번거롭지 않고 또 옷 벗어 갖고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인제 요즘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레이어드 룩이랑 이렇게 스카프, 숄 같은 거 이용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느냐 아닙니다. 안 올리는 음식 그리고 가로치고 파스타 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렇게 한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시즌 6 번째의 첫 번째 시간으로 파스타 앱 그러니까 파스타 앱이라는 게 카카오에서 나온 그 건강 관리 앱이에요. 이 앱에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속 혈당 측정을 하신 분들이 혈당 측정 자료랑 내가 뭘 먹었는지를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파스타에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파스타 앱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50 개의 음식 품목을 발표를 해서 제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1 등이었던 게 김밥, 2 등이었던 게 고구마, 3 등이 자장면, 4 등이 제육볶음, 5 등이 어묵볶음, 6 등이 카레, 7 등이 여러 가지 면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파스타에서 그다음에 어떤 또 자료를 냈느냐 하면은요. 어떤 음식을 이 가장 혈당이 덜 올리는지에 대해서 또 50 개의 리스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영도 님께서 좋아하던 김밥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키토 김밥이라고 하죠. 키토 김밥을 먹습니다. 키토 김밥을 먹는데 또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댓글 달아 주신 거에 키토 김밥이 메인이 밥 대신 들어있는 게 계란이잖아요. 그 계란이 계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밀가루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라는 코멘트도 좀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어 혈당을 덜 올리는 음식 그러니까 안 올리는 건 아니에요. 덜 올리는 음식의 리스트를 카카오를 사용하는 분들, 카카오 헬스를 사용하는 분들의 이 그러니까 보여주신 데이터로 작성한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은 이거예요. 제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1 등은 견과류인데 이게 애니메이션 처리를 안 해 가지고 밑에 예쁘게 있었던 견과류가 다 안 보이네요. 첫 번째는 바로 마카다미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몬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땅콩이고 그다음에 4 번에 있는 치즈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호두 우리가 많이 먹는 견과류이죠. 이렇게 견과류가 가장 혈당을 덜 올리는 것으로 보여져 있는데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평균 혈당이 23 분이 상승을 안 했어요. 23 이면 굉장히 적게 상승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견과류가 혈당 상승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견과류는 왜 그렇게 혈당 상승이 낮느냐 하면은 얘는 반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견과류 짜서 우리가 기름을 만들어 먹죠. 호두 기름 이런 거. 그리고 단백질이 고기만큼 들어 있습니다. 20%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10%. 10% 섬유소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여러분 보통 뭐 섬유소가 많다고 하는 사과 이런 것들이 섬유소가 보통 3-4% 정도예요. 3-4 그램 정도 100 그램에. 근데 이게 100 그램에 10 그램이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기름이 많기 때문에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지방이 칼로리가 1 그램당 9 칼로리를 내잖아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4를 내고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죠. 제가 기침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그램당 600 내지 700 칼로리면은 진짜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거의 기름 칼로리 비슷하죠. 기름이 100 그램당 900 칼로리가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 견과류끼리 1 등, 5등 안에 들어 있는 4 개의 견과류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 아몬드, 땅콩, 호두, 그리고 약간 제가 흐릿하게 피칸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비욘디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마카다미아가 너무 맛있어서 한동안 막 굉장히 많이 먹다가 요즘엔 피칸이 맛있어서 피칸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칸을 한번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00 그램에 그 약간 퍼센트로 전환을 해도 되는데, 탄수화물은 보통 한 15 그램 정도 들어 있습니다. 15에서 20 그램 정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지방의 정도가 차이가 많아서 땅콩 같은 경우는 50% 49 그램 들어 있지만,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먹었던 마카다미아는 76%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이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맛있었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먹는 피칸도 굉장히 지방 성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지방 맛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는 지방이 비교적 적지만 적어도 50%나 지방이에요. 그다음에 단백질은요, 보통은 20% 정도 들어 있는데, 당연히 지방이 많으면 단백질이 덜 들어 있으니까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좀 적고, 피칸도 지방이 많으니까 단백질이 좀 적어서 한 8 내지 9% 정도가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섬유소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땅콩 많이 먹은 날은 다음날 되게 변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게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칼로리를 보면 당연히 칼로리는 지방이 많은 견과류일수록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랑 피칸이 많고, 그다음에 지방이 적은 아몬드가 쪼끔 낮은 쪽에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과류가 우리가 먹었을 때 오는 칼로리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80 내지 90% 정도는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지방에서 와요. 그런데 견과류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건강에 좋아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신유아님은 일형 당뇨가 있으신가 봐요. 연속 혈당 측정기 해도 힘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그거 한번 차면 너무 그 신경이 쓰여서 끝날 때는 항상 치팅 데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차고 있을 때 혈당이 훨씬 좋아요. 차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 보면 살도 좀 빠져 있고 혈당도 좀 떨어져 있고. 윤희 님께서 땅콩은, 예, 저도 그렇게 해요. 피땅콩에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약간 불맛을 내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제 보통 견과류에 보통 소금은 기본으로 들어 있고 여기다가 기름을 두르면 더 맛있긴 하잖아요. 그렇게 먹지 않기 위해서 직접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워 드신다고, 예,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 당을 덜 올리는 식품군은 바로 치즈였어요. 치즈는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치즈 하면은 서울우유, 체다, 슬라이스 치즈가 치즈의 대명사일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땐 치즈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이것뿐이 없었어요. 빵에도 넣어서 먹고 뭐 김밥에서도 넣어서 먹고, 뜨거운 밥 위에다 치즈 이렇게 올려 놓으면 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먹고 진짜 많이 먹었던 치즈입니다. 이 서울우유의 체다 슬라이스 치즈는 100 그램당 칼로리가 322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죠. 동물성 식품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죠. 그다음에 단백질이 19% 들어 있고요. 19 그램. 지방이 27 그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방 안에 칼로리가 보통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제 칼로리가 되게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전체 칼로리의 4분의 3 정도가 지방으로 오는데 치즈 지방의 문제는 그 우유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유에 좀 포화 지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즈 지방에도 포화 지방이 되게 많습니다. 27 그램 중에서 18 그램이 포화 지방이니까 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100 그램이면 대여섯 장을 먹어야 돼서 이렇게 먹는 분은 없고 여러분 보통 드시면 한두 잔 정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칼로리는 58 킬로칼로리,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없지만 단백질 한 4 그램, 지방 한 5 그램 정도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보여 드릴 거는 그다음 리스트에 있는 건 두유입니다. 두유는 인제 콩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우유랑은 쪼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두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두유 한 팩을 먹으면 200 cc 정도를 먹게 되는데 칼로리가 한 100 칼로리 정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좀 들어 있고 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콩에는 기름기가 좀 들어 있는데 지방을 쪼끔 줄이는지 지방 자체는 좀 별로 많이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유 자체는 사실 뭐가 들어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별로 안 들어 있어요. 5 그램뿐이 안 들어 있어서 별로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통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두유 제조기를 많이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마트에 가서 사서 먹게 되는데 사서 먹었을 때는 이제 골라 먹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두유에서 뭘 제일 중심적으로 해서 골라서 드시냐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탄수화물이 10 그램이 들어 있는데 당류가 8 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두유가 그러니까 콩이 달지는 않잖아요, 탄수화물이 들어 있어도. 그러니까 요거는 첨가한 당이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두유를 보면 요 두유도 당이 7 그램이니까 5 그램 이상 들어 있어서 첨가 당이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두유는 보시면은 당류가 1 그램 정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첨가당이 많지 않은 그런 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두유라고 얘기를 하죠. 당이 아니라 당을 별로 첨가하지 않은 두유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식품은 오믈렛입니다. 인제 오믈렛은 어 여러분 사실 오믈렛을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대부분 계란이 주 재료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 이제 기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기본으로 치즈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뭐 시금치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인제 보통 오믈렛이죠. 근데 이 오믈렛도 주재료는 사실 계란이고 계란이기 때문에 별로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100 그램을 먹어도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 반, 지방 반 요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지방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칼로리의 3분의 2는 지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믈렛도 결국은 주로 계란으로 만들었고 계란은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이 주 성분인지 탄수화물은 없어서 혈당을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드디어 인제 제대로 된 요리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인제 건강하게 많이 드시는 게 남을 이렇게 대접하거나 사람 만날 때 많이 먹는 게 어복쟁반입니다. 어복쟁반은 어 이게 평양식 음식인데요. 우리가 샤브샤브를 먹으면은 끓으면서 고기를 넣어서 익혀서 먹잖아요. 근데 어복쟁반은 익은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수를 사용을 하고 밑에 인제 채소를 많이 깔아서 기본적으로 채소와 고기를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샤브샤브보다는 설마 안 드셔 보시지는 않으셨죠? 다 드셔 보셨죠? 그래서 요거 같이 나눠 먹으면 굉장히 사이도 좋아진다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국물을 넣어서 드시면서 국물도 좀 먹고, 근데 국물이 사부사부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있는 인제 과일이랑 채소랑, 과일이 아니고요. 채소랑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같이 이렇게 드시는 고런 개념의 건강 식사인데 쪼끔 남이랑 많이 만날 때 드시는 그런 음식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탄수화물은 들어 있지가 않고 육류가 주 성분이기 때문에 육류랑 채소, 그래서 육류에서 오는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 있고 여기에 고기는 삶아서 잘라서 편육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서 채소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기름기 없는 기름기 없는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좀 건강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복zen반도 드셨을 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즘에 너무 핫하게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먹는 게 그릭 요거트인데, 요거트 전문점까지 생길 정도로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습니다.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먹을 때 그릭 요거트를 사 오는데, 이것도 거의 밥값이에요, 요거트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얘도 기본적으로는 요거트에서 만들고, 요거트 자체가 우유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유에서 요거트를 만들고 요거트를 농축시켜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그릭 요거트에선 농축이 되니까 더 양이 많아지고,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도 농축이 되니까 지방 양도 많아지니까 결국 그릭 요거트는 칼로리도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 자체는 일반 요거트보다는 칼로리가 되게 높고 지방도 많고 단백질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에다가 뭘 토핑으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트 전문점에 가면은 그래놀라를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진과 같이 이렇게 열대 과일인 망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열대 과일을 많이 먹는 셈이 되니까 또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소화돼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토핑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초콜릿에 있는 당분이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 문제가,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그 꿀을 많이 뿌려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요거트를 먹는데, 그릭 요거트를 먹는데 거기에다가 꿀을 뿌려서 먹으면은 사실 많은 양의 당분을 먹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릭 요거트도 뭘 뿌려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권유되는 건 견과류 슬라이스 같은 걸 먹고, 그다음에 그래놀라를 먹어도 그래놀라가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놀라 중에서 설탕이 안 들어있는 무가당 그래놀라를 좀 드시는 게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먹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일을 넣어서 먹고 싶다면, 당 지수가 쪼끔 낮아서 혈당 상승이 높지 않은 과일, 뭐 예를 들어서 베리류가 대표적이죠. 스트로베리,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거에다가 키위, 이런 거를 쪼끔 넣어서 드시고, 그다음에 열대 과일인 뭐 보이는 망고라든가 바나나 같은 건 가능한 한 피해서 드시는 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그릭 요거트를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는 사실 여러분이 다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백질 먹었다고 하는 그런 식품들, 단백질 식품이죠. 소고기 수육이라든가 육사시미, 네, 고기 이게 이제 사시미죠. 그다음에 양갈비 구이, 장어 소금 구이, 삶은 계란, 참치에 소곱창 구이들이 혈당을 적게 올리는 음식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단백질 식품이죠. 주로 단백질 식품, 육류가 들어있는 것들은 혈당을 적게 올리는 식품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는 게, 채소 왜 안 나오나 하셨을 것 같은데, 채소가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은 채소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토끼도 아닌데 당근을 하나를 다 먹거나 뭐 오이를 하나를 만 먹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보통 샐러드로 많이 드시죠. 그래서 샐러드를 드실 때 샐러드에 채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식품인 연어라든가 어떤 살코기라든가 두부가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샐러드와 단백질이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샐러드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굉장히 혈당을 확 오르는 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샐러드류도 혈당을 적게 올리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쪼끔 정리를 하면, 음 이제 결국은 혈당을 덜 올리거나 안 올리는 음식은 탄수화물이 적으면 돼요. 탄수화물이 당분을 올리니까.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혈당을 덜 올렸고, 그다음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의 대표적인 건 이제 채소고, 과일 중에서도 껍질째 과일이나 당도가 떨어진 낮은 그런 과일들이 혈당을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느린 음식, 그러니까 결국 지방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소화가 덜 되거든요. 그런 음식과 그다음에 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이랑 당분이 적게 된 음식이 당을 덜 올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요런 주제를 마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제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입니다. 자,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혈당을 올립니다. 탄수화물은 내가 먹은 음식에 여기 보시면 90 내지 100%가 혈당이 팍 올라가면서 한 30분 정도부터 혈당이 팍 오르기 시작해서 한 2 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당이 다시 정상화가 되죠. 근데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 혈당을 덜 올리거나 안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안 올리는 건 아니고, 단백질은 그게 쪼끔 덜 올려요. 내가 단백질을 열을 먹었으면 5 개만 혈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 내가 먹은 단백질의 50%만 혈당으로 올라가고, 단 이게 탄수화물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보다 훨씬 완만하게 올라갔다 떨어져서 한 2 시간 정도부터 올라가서 한 먹고 난 다음에 한 4 시간 정도까지 인제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지방 역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당분으로 전환돼서 당을 올려서 요게 내가 먹은 거에, 물론 90%는 혈당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먹은 것의 10%는 혈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아주 천천히 올려서 아주 오랫동안 올립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한 10 시간 정도까지 당이 높아요. 그래서 전날 저녁 때 기름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이제 공복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오늘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탄수화물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모든 음식이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당으로 전환해서 "당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수화물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탄수화물이 중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탄수화물이 굉장히 무엇 못된 무엇, 굉장히 몸에 나쁜 무엇,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몸에 세포가 한 50 개의 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 개의 조는 주 메인 원료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뭐 전기차도 있지만 가솔린이 기본 원료였던 거랑 똑같아요. 가솔린이 원료인 것처럼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꼭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뇌랑 신장 같은 거는 탄수화물만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제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어 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쓸 때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내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지방을 깨부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깨부셔 가지고 탄수화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태워 버리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정하게 드셔 주셔야 내 몸에 단백질을 절약을 해서 내가 근육이 깨어져서 근감소증이 되는 거를 또 줄일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좀 가장 맛있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인제 탄수화물을 꼽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맛있는 바로 그 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수화물은 뭐 우리가 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을 드시면 훨씬 혈당이 적게 올라가긴 하지만, 탄수화물은 안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이 나쁘고 덜 먹어야 되는 거지, 좋은 탄수화물은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백질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맛있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꼭 매 끼니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음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 엔젤님께서 58세 여성이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하셨고요.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약을 먹는데 스테로이드 있다고,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데 괜찮을까요? 스테로이드는 쓰면 먹으면은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사실 몸에 투여하는 모든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살짝 올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치료가 끝나면 다시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는 경우랑 주사하는 경우랑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주사하는 경우는 저도 관절내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그때 한번 찾아봤더니 한 2주 정도 뒤면 혈당이 정상화가 되더라고요. 항히스타민도 있던데 왜 이리 잠이 오나요?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잠이 오겠죠. 피부과 스테로이드 약 중단 시 감량 요법을 해야 되나요? 요거는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그 피부과 전문의가 결정을 해 주실 거라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동안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혈당이 다시 정상화가 되는데, 요거는 스테로이드를 먹었냐 발랐냐 주사를 했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제가 먹는 거는 기억을 못 하고 아마 먹는 것도 용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관절내 주사한 경우는 한 2-3주 정도 있으면 정상이 된다. 요렇게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유아 님께서 일형 당뇨 약으로 일형 당뇨랑 이형 당뇨가 차이가 크냐고, 인제 원인도 다르죠. 일형 당뇨는 아마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해서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사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슐린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병이고요. 이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긴 했는데 얘가 좀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을 만들거나 또 인슐린이 좀 작용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슐린 내성에 의해서 처음엔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도와주는 약들을 써서 인제 혈당을 조절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형 당뇨병도 췌장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0년 요렇게 좀 지나고 25년 이렇게 되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연속 혈당 측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심연인 같은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을 해서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즘 또 급여도 되잖아요. 연속 혈당 측정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윤희 님께서 당뇨 진단받으면 영양사님과 만나서 교육하지 않나요? 이거는 저는 인제 보통 한 2만 원 정도 수가가 발생합니다. 영양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요. 당뇨 전담 간호사도 만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2만 원이 너무너무 싼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2 명을 만나는데 2만 원을 내는 거니까. 근데 환자분들은 일단 비급여로 돈을 내는 것도 싫어하시고, 두 번째는 또 영양사를 만나러 병원을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경우는, 사실 저는 잠깐 만나서 진료를 한 10분 정도 보지만 영양사와 간호사는 거의 1 시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반드시 진단 받으신 분 또는 식이요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만나게 해 드립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가가 한2만 원 정도 이렇게 측정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 드리는데 환자분이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세요. 약간 또 이렇게 1대 1로 교육받는 게 또 약간 쑥스럽기도 하시잖아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족이랑 같이 와서, 특히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꼭 같이 와서 들으라고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편입니다, 주로. 그다음에 모든 파스타 님께서 소피아 님께서 "모든 파스타면이 혈당 안 올리느냐고, 특별한 파스타면이 있을까요?" 그 면류 중에서는 파스타면이 드럼밀로 만들어서 단백질이 좀 많고, 여러분 그 삶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스타는 되게 오래 삶잖아요. 그런데 왜 소면하는 얇은 국수는 굉장히 짧게 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익히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도 훨씬 천천히 되겠죠. 그래서 면류 중에서는 파스타면이 가장 당을 쪼끔 올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탄수화물이라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올리냐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많이 먹느냐도 또 굉장히 문제거든요. 아이스 라떼 님께서 건강검진에서 수축기 123, 이완기 80, 고혈압 전 단계, 빈맥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긴장을 심하게 하는 편이고 긴장하는 순간 심장이 엄청나게 뛰는 타입이라서 높게 나왔거니 했는데 갑자기 너무 신경 쓰이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혈압계를 하나 사셔 가지고 집에서 한 10분 앉아 있다 편안하게 재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로 주는 기준이 굉장히 낮아서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고혈압 전 단계라고 국가검진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건 쪼끔 약간 과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혈압은 좋아서 음 수축기 혈압으로는 115, 이완기 혈압은 75, 요게 가장 좋은 혈압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혈압 기준은 140에 90 이잖아요. 전 단계 기준 130에 85 인가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경우들에는
혈압은 워낙 매번 잴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마음이 편할 때 재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집에 혈압계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가다 보면 은행에도 혈압계 있는 데도 있고 지하철역에도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서 한번 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계속 높게 나온다 하면 그때는 인제 혈압계를 사셔 가지고 어 측정을 자주 하셔서 수첩에 기록을 한 다음에 병원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그 동영상 중에서 이런 배기고혈압,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배기고혈압에 대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긴장하면서 올라간 경우랑 긴장 안 할 때도 올라간 경우가 있죠. 근데 배기고혈압이라 해서 처음엔 고혈압약을 먹지는 않지만 긴장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긴장해도 안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입니다. 잔돌이 님께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 쪽 볼을 씹었는데 붓고 아프더니 점점 심해져서 굉장히 아프시대요. 3 일이나 됐대요. 치과를 가야 되는 건지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건지 그냥 뭐 씹으신 거죠. 뭐 씹어서 거기에 궤양이 아프다 궤양 같은 궤양이 생겼겠죠. 그래서 치과에서 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비인후과에서 봐 주기도 하니까 그냥 가까운 데 어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가정학과 가면은 그 발라 주는 약이 없을 수가 있어서 치과나 이비인후과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2-3일 정도면 좋아지는데 아직 3 일인데 굉장히 많이 아프시다면 가셔 가지고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별이 빛나는 밤 님께서 어머니께서 최근 척추 압박골절 그 후에 회복하고 또 넘어져서 무릎골절이 왔다고 하시는데요. 다행히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이라고 골다공증 약은 따로 안 드시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골다공증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일단 그 한 번 넘어지면은 그 넘어진 그분이 골절의 위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골절이 있으면은 골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골다공증 검사를 안 해도 골다공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은 한 마디가 기우뚱해지면 다른 마디가 골절이 더 잘 와요. 그래서 지금 가셔서 골밀도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도 이 어머님은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한 그런 상태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권유드리는 건 골밀도 검사하고 골다공증 치료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골절이 오면은 골밀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이후로 3년 동안은 골다공증 검사가 보험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일이라도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음. 의학도서관님께서 "고혈당으로 망가진 혈당 되돌릴 수가 있나요?" 그냥 원래 동맥경화가 왔다는 뜻이죠. 동맥경화가 온 혈당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느냐. 근데 고거 실험으로 다 돼 있는데요. 혈관이 굉장히 동맥경화가 와서 딱딱하게 좁아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허리둘레 관리해 주시고 유산소 운동해 주시고 식이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약물로 조절할 건 조절하고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거 조절을 하면은 좁아졌던 혈관이 다시 넓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가진 혈당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답을 드리고요. 박 SJ 님께서 "메밀면 해초면은 어떠냐."고 제가 바나바 가루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메밀면은요. 원래는 인제 메밀이 혈당을 덜 올리는데 여러분이 요즘에 인제 여름 되면 메밀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비빔국수도 많이 드시고 물국수도 드시는데 그 메밀만으로는 국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끈적임이 절하기 때문에 면발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끊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메밀면에도 메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밀면도 제가 지난 시간에 혈당을 많이 올리는 국수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메밀면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많이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초면도 아마 제가 성분표를 보지는 않았지만 해초만으로는 국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인제 곤약 같은 걸로 그 저칼로리 식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채 요렇게 해서 칼로리가 거의 없게 나온 국수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혈당을 많이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바나나 가루도 아니고 바나바 가루 제가 들어는 봤는데 이건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제가 뭐 다음에 한번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한대소 님께서 "오메가3를 고등어 같은 생선이 아닌 참치 통조림만으로도 섭취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만, 왜냐면 참치 통조림에도 오메가3가 들어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통조림 음식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통조림 음식을 많이 권유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가끔 꽁치 통조림 요런 거 사 가서 찌개해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참치 통조림도 뭐 샐러드에 많이 넣고 하지만 생선을 드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지, 고등어도 한번 드시고 참치 통조림도 한번 드시고 그다음에 다른 뭐 등푸른 생선이나 드시거나 흰살 생선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지, 모든 내가 먹는 생선을 참치 통조림만으로 드시는 것을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뿌잉이께서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약, 갑상선약 먹는데 여성 호르몬제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가요? 지금 드시는 약이랑 어떤 약물 상호작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측면에서는 별 상관이 없고요. 인제 내가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나한테 여성 호르몬제가 맞는지 정도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부인과나 뭐 내분비내과나 가정학과를 찾아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대상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호르몬제를 먹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혼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사 님께서, 테리맘 님이십니다. 55세 여성인데 고밀도 검사가 -5.2가 나왔는데 주사로 맞는 것과 약으로 먹는 것과 빠른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저는 골다공증 환자를 10년 정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T가 5.2가 나온 분은 저는 뵙지를 못했습니다. 4 점대 후반까지는 뵀는데 T가 5.2가 넘는다면, 첫 번째 인제 검사가 잘 됐는데 5.2 라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2 차성 골다공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갱년기가 오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긴 골다공증이 아니라 2 차성 골다공증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에 대한 기본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2 차성이라면 그 원인을 먼저 치료를 해야지 골다공증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뭐 치료를 한다 친다면 보통은 -5.2 정도 되면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는 약보다는 빨리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주사를 맞는 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베니티라든가 그다음에 부갑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단기가 가장 빨리 올리니까 좀 올려서 골절 리스크를 좀, 골절 위험도를 쪼끔 가능한 한 빨리 낮춰 놓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보이는 수치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2 차성 골다공증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원요정 님께서 가족이 혈관 질환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해 주는 톱밥이 좋다고 해서 정말이, 톱밥이 뭡니까? 이거 혹시 해산물 아닌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톱밥이 뭐죠? 아시는 분 좀 적어 주세요. 톱밥. 해산물인 것 같은데요. 해조류, 해조류인 것 같은데요, 톱밥. 네, 그런 것 같아요. 톱밥이 해조류인 것 같습니다. 톱밥. 네, 톱밥이 해조류네요. 해조류인데 해조류는 대부분 그 왜 끈적끈적한 그 성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어 해조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섬유소가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 섬유소, 그러니까 저 정확한 용어로는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서 우리가 인제 먹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흡수도 막으니까 콜레스테롤도 덜 올라가게 했고, 음식물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음식물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들 이런 것들도 섬유소가 확 끌어안져 가지고 대변으로 배설되게 해 주니까 피를 맑게 하는, 인제 이거는 어 우리 같은 의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피를 맑게 해 주는 효능이라고 하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제 그 기능은 섬유소가 소화관에서 나한테 흡수되면 나쁠 것들을 자기네들이 잡아 가지고 끌어당겨서 마치 농개가 적장을 끌어당겨 가지고 낙하하면서 떨어진 것처럼 그 변으로 빠져나가게 해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음
네. 오영도 님께서 "톳은 해조류로 밥을 톳을 넣어서 먹는" 예, 지금 찾아보니까 굉장히 톳밥을 해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성의 있게 밥을 해 드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저도 아주 간혹은 뭘 좀 넣어 보는데 사실 밥 해 먹기도 힘들어 가지고 톳을 막 넣고 이렇게는 참 안 되더라고요. 누가 톳밥 해 주면 얻어나 먹을까 몰라요. 예, 오영도 님 남편께서 톳밥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인제 아이스 라떼 님께서 "혈당이 확 떨어지는 것도 혈관에 무리를 주나요?" 혈관에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혈관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은요, 그때 우리는 혈당이 저혈당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이게 높아졌다가 떨어지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약간 굉장히 저혈당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혈관에 무리를 줄 만큼 떨어지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의학적인 저혈당 요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게 혈관의 무리는 아니지만 내가 굉장히 기분이 처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다시 뭔가 탄수화물 식품을 먹고 싶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어 기분도 나빠진 그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혈관에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빠지고 배는 다시 고파져서 또 먹게 되죠. 그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9시 40 분인데 오늘은 별로 질문이 많지 않으셔서 제가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한테 인사나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한대 손님 들어와 주셨고, 뿌에님 들어와 주셨고, 아까 예 테리만 님 들어와 주셨고, 신유아 님 계속 좋은 글을 남겨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소원 요정 님 들어와 주셨고, 산너머 님 들어와 주셔서 막 이렇게 하트 여러 개 날려 주셨어요. 근데 오영도 님 아까 저한테 톳이 뭔지 알려 주셨고, 예, 제가 주부로서 단수가 높지 않아 가지고요. 그렇게 그 톳이 들어는 봤는데 해 먹어 본 적도 없고 먹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랐던 거를 잘 알려 주셨습니다. 제가 예, 오영도 님은 또 남편분께서 살림을 많이 해 주신다고. 네. 두 분이 서로 잘 도와주시면서 살고 계시나 봅니다. 꼭 사실 음식이 여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도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제 남자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좀 음식을 사 먹고 찾아 먹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사모님 눈치도 또 덜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인제 백조님께서 한 마리의 백조님께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사탕, 초콜릿, 과자, 음료수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한테 안 좋고." 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니까 어쨌든 먹으면 안 좋잖아요. 살도 찌우고요. 그런데 설탕이 피부 건강에도 안 좋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혈당이 굉장히 높았을 때 이 높아진 혈당이 우리 몸에 붙습니다, 높아진 그 순간에. 근데 붙으면 너무 끈적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높았을 때 그 피부에도 붙어요. 피부에 있는 단백질에 좀 잘 혈당이 붙는데, 그 콜라겐이라고 우리의 탄력성분을 주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콜라겐에도 붙어요. 붙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고 콜라겐이 다시 내 몸에서 재생이 일어날 때까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 떨어지면서 가만히 붙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당이 붙지 않아야 될 때 당이 붙으면 그 부분에 산화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탄력 성분에 붙어서 산화 염증을 일으키니까 "피부의 노화를 더 빨리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당이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염증, 그러니까 뾰루지, 여드름 같은 것도 쪼끔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님께서 어머니가 마른 체형인데 인바디 측정 결과 고위험에 높은 체지방과, 좀 어머님들은 다 체지방 많으세요. 근육은 없고. 아침 공복 혈당 200, 식후 240, 거기에다 무릎 수술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운동을, 무릎을 사용하는 운동을 제대로 못 한다고. 땀을 적당히 내면서 운동을 하셔야 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즘 들어 계속 힘이 없다고 하시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혈당이 200 정도 되면은요, 이 내가 먹은 음식이 내 50 개의 조의 세포에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사용 안 되고요. 그냥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힘이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혈당을 낮춰야 돼요. 혈당이 높아도 이 혈당은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혈당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을 어
산화시키고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혈당이고, 그러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혈당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약으로 혈당 조절을 해서,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막 젊은 사람까지 당화혈색소 6.5 이렇게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혈당 요 정도 혈당 되면 또 막 소변도 많이 보고 살도 빠지고 그러시는 혈당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좀 낮춰서 내 몸이 포도당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약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인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운동을 제가 여기서 가르쳐 주실 수 드릴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욘드에서 나와서 인제 얘기하시는 분들을,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가면은 운동 치료사들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무릎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들이 다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가는 어느 정도 낼 것 같습니다. 보통 한 7만 원 이 정도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몇 번 배워 갖고 오셔 가지고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집에 와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새로 배우고 집에 와서 하시고, 요런 어떤 쪼끔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셔야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나 아니면은 재활의학과 가면은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당뇨약을 받으셨나 봐요. 그랬는데 56 세인데 당뇨약이 살 빠지는 약도 같이 지어 주셨는데, 그 약에 내성이 생기냐고. 내성 안 생깁니다. 살 빠지는 당뇨약 먹으니 살도 한 5 킬로 빠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빠지다가 다시 찐다는데요. 그렇지, 그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50 대가 살찔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 드셔 갖고 5 킬로 빠진 상태에서 살이 찌는 거죠. 약에 내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환자분이 잘 견딜 수만 있다면 살 빠지는 당뇨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여러 가지 심장도 보호하고 콩팥도 보호하고, 그러니깐요. 예. 적응식만 된다면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몬글래스 님께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실 것 같은데, 40대 후반인데 월경이 정확했는데 지난달부터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유방 통증도 한 달 정도 지속되고 폐경기 즈음이라서 그러냐고, 유방외과를 가 봐야 할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뭐 유방암이 생기면 통증이 아닙니다. 유방에 만들어지는 덩이가 가장 주 증상이라서, 유방 통증은 사실 유방암의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분들은 2 년에 한 번 정도는 보통 한 35세 정도부터도 거의 해야 돼요. 유방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방이 안 아파도 유방 검사는 따로 꼭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폐경이 올 때 증상이 월경 간격이 처음에는 좁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경 간격이 넓어져요. 그래서 아마 월경 간격이 좁아지니까 갱년기에 조금 들은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내일 모레 폐경은 아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폐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행기도 뭐 길게 보면은 10 년도 봐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생리를 하고 있으시니까 괜찮고, 나중에 쪼끔 이제 뜸해지고 하시면은 그때 가서 혈액 검사해서 갱년기에 들어 있는지 이제 확진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구장수 님께서 "해조류 많이 먹으면 요도 많이, 얼마나 많이 드시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임신부는 하루에 3번 미역국을 먹잖아요. 인생에 먹을 미역국의 반 이상을 아마 그때 먹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먹으면 요도 과다 섭취됩니다. 그런데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걸로 과다 섭취가 되지는 않아요. 인터넷이나 뉴스는 쪼끔 재미있는 내용을 올려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쪼끔 과다하게 좀 재밌게 하다 보면 약간 쪼끔 지엽적인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부만큼 계속 많이 먹으면 과다 섭취한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일 주일에 한두 번 미역 먹고 그다음에 김 먹고 하는 걸로는 요도 과다 섭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혜원 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개월 만에 당이 갑자기 올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3 개월마다 병원 가는데 공복이 92 에서 145, 3 개월 뒤에도 이렇다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나요? 당화혈색소는 5.7에서 7.4가, 아이고 그냥 지금 드세요. 6.5 넘으면 드셔야 됩니다. 당뇨 약 드시면서 3 개월 동안 노력을 하셔서 내가 3 개월 전에 받은 당뇨약을 약을 용량을 줄이는 거고요. 사실 당뇨가 되기 전에 전당뇨 때부터 내 큰 혈관들은 다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맥경화는 당뇨 전 단계부터 생기고요. 그다음에 작은 혈관에 망가지는 거, 눈 합병증이 오거나 콩팥 합병증이 오는 거는
당뇨가 생기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 혈관이 괜찮은 거지 큰 혈관은 망가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뭐 약이 없는 병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와셔서 "아우 약 먹기 싫어요." 하면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약이 없는 게 걱정인 거지 약 있는 걸 왜 걱정하세요. 약 있는 거 약 드세요. 약 드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더 올라가지 않도록. 네. 자 21시 49분 53 초, 2 초, 3초 가고 있어서 오늘도 뒤에 김희진 씨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시간 돼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봄 사실 평온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네 제가 염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